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 수학에서 요즘 시중 서점에서 보면 배터리 관련되어 가지고 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과학적인 좀 수학적인 입장에서 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전쟁인데요. 더 많은 배터리, 더 많은 리튬을 갖다가 지금 생산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리튬. 양극재의 주 재료가 되는 거죠. 양극재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눕니다. LFP하고 MMC, NCA, LCO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리튬을 우리가 지금 먼저 앉아 살펴봐야 될 부분이 탄산 리튬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2020년도에는 톤당 지금 1만 달러였고 22년도에는 10월 달에는 톤당 8만 달러에서 약 8배 정도가 좀 올랐죠.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하고 탄산 리튬 가격은 거의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탄산 리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면 한국자원 정보 서비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튬의 지금 현재 부존량은 한 5억 2천만 톤으로 돼 있고요. 이 부존량에서 실제로 지금 매장 양은 부존량의 약 2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따라서 수치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성까지 고려한 생산량은 매장량의 약 1%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좀 작은 거죠. 국가별로는 칠레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호주,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미국, 캐나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칠레 SQM 그리고 미국의 엘보말이나 중국의 간평이나 TNC,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필바라 미네랄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 약 55%니까 상당한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때 보통 수산화 칼슘을 가지고 우리가 건조를 지금 하게 되죠. 그래서 니켈과 반응성이 지금 좋은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실제 양극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양극재를 만들어낼 때 보통 보면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또 하나 중요한 코발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콩고 외에는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발트의 양을 좀 줄이고 이게 니켈이 코발트 가격 싸니까 니켈의 양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하이 니켈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에 사용되는 것이 망가니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이죠. 흑연 쪽은 완전 탄소 나노티브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지는데 실리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게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인데요. 제조하는 과정은 전극 공정과 두 번째 조립 공정, 세 번째 활성화 공정, 마지막으로 팩 공정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나뉘게 되죠.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 되죠. 그래서 전극 공정에서는 크게 보면 또 이게 믹싱 공정, 코팅 공정, 록 프레싱 공정, 그다음에 슬리팅 공정, 노칭 공정 이렇게 총 이렇게 5가지 공정으로 지금 이렇게 쭉 단계별로 가게 되는데 믹싱 공정은 활물질과 용매를 갖다 골고루 섞는 이렇게 섞어 가지고 슬러리 형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내는 형태죠. 그리고 코팅 공정은 이 지금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것은 지금 구리 포일하고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얇게 코팅을 지금 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100도 이상의 오븐에서 좀 건조를 지금 하게 되죠. 그 다음 롤 프레싱 공정 같은 경우는 코팅된 전극을 좀 더 납작하게 우리가 지금 압중하는
이렇게 공정이 되죠. 그래서 슬리팅 공정은 이제 슬릿이니까 배터리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탁탁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노칭 공정 마무리로 양극과 음극 그리고 탭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 양극 탭, 음극 탭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거나 요즘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 조립 공정에서는 그 두 번째로는 양극과 음극에 있는 미세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공정 이후에 이게 배터리 형태별로 극판을 좀 쌓는 과정이죠. 그래서 극판을 쌓고 전해질을 주입해서 밀봉하는 순서가 조금 좀 다르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그 극판을 쌓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그 와인딩과 스태킹인데, 와인딩은 그냥 양극 분리막 음극을 롤 휴지 형태로 쭉 극판을 구부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인딩 형태는 원통형, 각형 이런 쪽인데 공정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전액을 밀봉하여 지금 완성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와인딩에서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게 딱 들어가다 보면은 형태가 조금씩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스태킹 같은 경우는 우리 파우치형인데 높은 기술력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그래서 전액 밀봉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스태킹이 좀 에너지 밀도가 좀 높아서 더 좋다는 것이죠. 그 활성화 공정입니다. 활성화 공정은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그 에이징과 충방정 작업을 지금 하게 되죠. 에이징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보관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 음극판에서 SL층이 이게 생기는데 전자이동을 막고 리튬 이온만을 보통은 통과시키게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중방정 배터리는 40도에서 70도씨의 고온에서 2차 에이징을 지금 거쳐서 가스를 제거하고 그 불량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제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죠. 충방전 작업으로는 배터리를 갖다가 좀 출하 직전에 그 0.1에서 1캐럿으로 방전을 하는 거죠. 그 1AH는 보통 1시간 동안 1A를 사용하는 건데 그 1 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방전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를 지금 마무리를 좀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팩 공정으로 모듈에서 팩을 갖다가 넣는 과정이고, 셀 투 셀 형태로는 접착제로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 셀들을 버스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완성된 모듈을 넣고 모듈 투 모듈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 간의 밸런싱 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BMS 제어기나 모니터링 성능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자동화나 그 제품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판매량을 보면 해마다 약 80%씩 증가하고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었죠. 2020년대는 30만 대였는데 2022년도에 140만 대 같은 경우니까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130만 대 정도로 우리가 그 선형적으로 지금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계산해 보면 되겠죠. 약 30만 대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죠. 이 배터리 관련돼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완성하는 이러한 업체는 대기업체들이 하고 있고, 양극재 업체도 코스닥에 있는 큰 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시장,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체랑 중소기업체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캔과 관련된 이 업체들도 상당히 잘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업체들이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하고 용매하고 분사제 같은 걸 넣어서 도전제를 또 잘 만드는 이러한 업체들도 있죠. 그리고 실리콘을 좀 첨가해서 첨가제로서 아주 부드럽게 도전제와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를 또 잘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물론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 분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